그녀를 처음 만난 건 버스 안이었습니다. 84년 12월 24일 어둠이 깔린 무렵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외박을 나와서 비어있는 동기 녀석의 누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고 초행길의 날까지 어두워져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거리 모습만으로는 도저히 어디쯤인지 가늠이 되질 않아 여러 차례 버스 안내양 아가씨에게 목적지 정류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담한 체구의 쇼커트 머리를 한 안내양 아가씨는 장난스런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길을 몰라서 자꾸 묻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녁을 앞두고 머리가 조금 긴 편이긴 했으나 짧은 머리에 칙칙한 색깔의 싸구려 누비 코트를 휘감고 있는 몰골이라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머리 짧은 거 보면 몰라요? 간첩 아니면 군인이지.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나 군인하고 펜팔 해본 적 있는데. 순간 나는 예상치 못한 당돌함에 당황했지만 저녁을 2달도 채 안 남기고 애인 하나 만들 기회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나도 편지하게 주소 적어주세요. 종이가 없으니 그냥 불러드릴게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봅시다. 그리고는 주소를 줄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요? 그녀의 이름은 오키였습니다. 외박을 마치고 기대한 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번 편지가 오간 후에 어느 날 누군가 면회를 왔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는 오키가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잽싸게 면회 준비를 마치고 후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면회 왔는데 통닭 실컷 먹게 해줄 테니까 딸아들 와. 그렇게 우르르 굶주린 청춘들 5-6명과 함께 우리는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진눈깨비가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키는 친구랑 둘이 면회실 한편에 얌전하게 입구와 등을 찌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간 일개 소대 병력을 보고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사와야 할지 몰라서요. 그녀가 내민 봉투에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양간식인 통닭이 다리를 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먹거리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한방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불과 제대를 1달도 안 남긴 시점이어서 말년휴가 보름이다 뭐다 해서 오키가 면회를 다녀간 이후에 나는 거의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매일 오키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의 노선은 화신백화점 앞에서 회차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참고로 화신백화점은 지금의 종강역에 있는 종로타워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오키가 보고 싶으면 화신백화점 버스 정류장에 서서 오키의 노선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나는 부지런히 달려가 안내양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키 언제 와요? 오키, 뒤에 차예요. 우리는 그렇게 버스 안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오키가 쉬는 날이면 화신백화점 근처에서 만나거나 오키 버스 회사까지 가서 화신백화점까지 오는 동안 버스 안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말 그해 겨울은 많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내가 버스 정류장에 서서 오키가 탄 버스를 기다릴 때도 화신백화점 주변에서 데이트를 할 때도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투툼한 파커 잠바를 입고 다녔는데도 항상 추워 보였고 머리에는 살포시 눈이 묻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에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영어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오키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쓰지 마세요. 저 중학교 2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녀의 학벌 때문이 아니라 철없고 눈치 없었던 나에 대한 자책감이었습니다. 그 힘들게 번 돈으로 나에게 면회 오면서 사온 통닭을 아무 생각 없이 낄낄대며 먹어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폭학 예정이었고 어쩔 수 없는 신분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오키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뒤늦은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어 오키는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만날 때 항상 조심하래요. 나는 그녀의 버스 노선 언니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두루마기 코트를 입고 버스 정류장에서 몇 시간씩 눈을 맞고 발을 동동 굴러가며 오키가 탄 버스를 기다리는 내 모습은 오키가 머물던 회사 기숙사 내에서 피곤함을 달래는 수다거리였을 겁니다. 이 여자에게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자. 오키는 쉬는 날 외출을 나오면 종종 집으로 전화를 했고 한방 눈이 펑펑 오던 어느 날 오키에게서 전화가 왔었더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키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키가 연락을 끊은 이유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머님의 약간 날선 목소리에 오키가 지레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폭학해서 자유분방하게 캠퍼스 생활을 할 나를 놓아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하염없이 기다려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의 짧은 사랑은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도 종로 근처를 가면 버스 정류장에 서서 오키를 기다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의 버스가 지나가면 누가 탔는지 유심히 바라보게 되고 버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모습에 씁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지나가 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하얗게 머리에 눈꽃을 피운 그녀의 짧은 머리와 초롱했던 눈망울이 기억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당돌함은 어디로 갔는지 자신 없어하며 나지막히 소근대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 살 아래였던 그녀도 이젠 환갑을 넘겼을 세월의 무심함 속에서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젠 머리에 하얗게 눈꽃 대신 세월의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으로 눈치 없고 철없던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선명하게 소중한 기억을 추억할 수 있게 해준 오키 당신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